예, 배당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 이론 중에 이제 불확실성의 감소는 이제 고든의 손안의 세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죠. 예,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배당 정책이. 그렇죠? 예. MM의 배당 무관련 이론도 기업 가치와의 무관련 이론이잖아요. 예, 고든의 손안의 세도 기업 가치의 관련 이론이죠. 관련 이론, 고든. 그래서 MM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MM하고 이런 논쟁을 했고, MM은 이 고든이 투자 정책과 배당 정책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거죠. 예, 이게 바로 고든과 MM의 손안의 세 논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당의 정보 효과. 예, 이거는 이제 신호 효과라고도 하는데, 예, 기업의 배당 정책이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경영자의 확신의 정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요거 그 과정도 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안정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예,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당의 증가 공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경영자의 낙관적 전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감소는 주가가 하락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가라는 것은 결국 기업 가치잖아요. 예, 그래서 또 MM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M은 이 배당의 정보 효과는 존재할 수 있다. 예, 이건 인정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보 효과는 존재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업의 미래 수익성이 좋다는 사실은 배당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전달해도 주가는 상승한다. 그렇죠? 예, 이 배당은 뭐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전달 수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이런 결론까지. 자, 올해의 문제도 2024년 35번의 1번 선지는 자, 정보 비대칭화. 그렇죠. 정보 비대칭화.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보 비대칭이죠. 예, 최고 경영자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 불균형, 그렇죠. 정보 비대칭, 정보 불균형 같은 말이죠. 경영자의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한다.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자, 여긴 배당인데 자사주 매입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무관리에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은 똑같다. 예, 쌍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효과예요. 예, 이건 이제 배당이 이제 아까 그 손안의세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현찰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은 자본이득이에요. 예, 결국 자본이득으로 배당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주주의 부를 유지시켜 주는데 이거는 이제 따라서 이거는 미실현 이익이 되겠죠. 예,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이 그 현찰하고 요 미실현 이익하고 그러니까 실현 이익하고 미실현 이익하고 같다고 봐요. 예, 요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무관리에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동일하다. 예, 그래서 요거 나왔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아셨죠? 앞으로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래서 정의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리인 비용도 이것도 이제 배당 정책의 긍정적 효과인데, 자, 로제프라는 사람이 1982년에 발표했죠. 네,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로제프 1982 대리인 비용. 자, 배당 많이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경영자가 이제 자신의 재량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권적 소비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또 이제 배당 많이 지급하면 이제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뭐 투자안이 새로운 투자안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외부 자금 조달 시 자본 시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따로 감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리인 비용이 이것도 대리인 비용이고 감시 비용도 대리인 비용이라서 둘 다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2024년 35번에 올해죠. 올해 출제된 5번 선지. 자, 로제프 나오죠. 이름 나오죠. 예, 로제프는 배당 증가 시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죠. 예, 감소죠. 감소. 예, 증가가 아닙니다. 최적 배당. 이런 건 아무 말 되지 않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대리인 비용이 감소.
근데 이제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의 감소. 자, 자본이득을 실현하려면 이제 이 거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 거래 수수료만큼 배당이 선호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 배당 정책의 이제 긍정적 효과는 네 가지죠. 불확실성 감소, 고돈의 손환회세, 그다음에 배당의 정보 효과 또는 신호 효과, 그다음에 대리인 비용의 감소, 로제프 82, 거래 수수료 감소. 예, 딱 네 가지죠. 예, 시험에 나오기 좋겠죠. 예. 그리고 요건 다 긍정적 효과라는 거, 예, 긍정 효과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8년 39번의 1번 선지는 자, 보시면 특권적 소비겠죠. 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 비용이죠. 예, 대리인 비용. 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자, 배당의 증가는 자, 부정적 영향이 아니죠. 긍정적 효과니까. 그렇죠. 신호 효과, 긍정적 효과입니다. 네 개 다 긍정적 효과라는 거. 그래서 이건 아니고. 자, 2017년 30번의 2번 선지. 자, 배당 지급한 대리인 비용 감소 맞죠? 예, 대리인 비용 감소 맞고, 그 다음에 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예, 이게 바로 신호잖아요. 예, 신호 효과, 배당의 정보 효과. 그죠? 자, 이번엔 배당 정책 이제 부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를 알아보죠. 자, 먼저 신주 발행 비용. 자, 신주 발행 비용이 들죠. 왜냐면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배당 다 지급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주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된다면 신주 발행비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다. 그리고 이제 개인소득세는 이제 이거는 현실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배당 소득세율이 자본소득세율보다 높잖아요. 예,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에 MM은 이제 면세 채권이나 이제 주식 매입 자금을 차입해서 이거를 회피할 수 있다. 예, 배당 소득을 이제 0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예, 그래서 회피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 자본시장을 말하는 거죠. 현실 자본시장.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걸 할 수 없죠. 자유자재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자본이득세율을 더 원한다. 예. 그래서 배당이 개같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 이거 두 가지, 부정적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신주 발행 비용, 개인 소득세. 자, 2008년 39번의 4번 선지는 자, 보시면 신주 발행 비용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죠? 신주 발행 비용, 부정적 효과. 자, 2024년 35년 올해 문제죠. 3번 선지는 자본소득세율 배당소득이 낮다. 그렇죠? 맞죠? 자사주 매입. 자, 자사주 매입. 아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네. 똑같은데 이건 자본이득이잖아요. 배당소득은 이제 그거는 이제 현찰이고 네, 실현이익. 자, 자사주 매입은 이제 미실현이익. 그래서 이거는 자본이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소득세를 절약시켜 주잖아요. 네, 자본이득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절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맞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배당 정책의 현실. 자, 먼저 이제 안정배당 정책.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단기 순이익의 수준에 관계없이 주당 배당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게 이제 안정배당 정책인데. 근데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다. 예, 일정 수준 유지는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다. 이걸 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단기적인 변동 시에는 현상을 유지합니다. 예, 현상을 유지하고. 근데 지속적, 장기적, 단기 순이익 변동 시에는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한다. 예, 결과적으로. 예, 이게 항상 고정은 아니라는 거를 꼭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안정배당 정책은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주주의 미래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의 담보력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시돼요. 그래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주식을 선호한다. 자,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2004년 40번 문제는 자, 안정배당 정책 이거죠. 안정배당 정책.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증가시킨다는 거고, 이제 배당 정책 이론의 관점에서 답해야 되고, 자, 먼저 이제 배당 성향을 한번 보시죠. 자, 배당 성향은, 자, 배당금이 분자고, 단기 순이익이 분모예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 성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요 양쪽 배당금하고 당기순이익 요 영향을 다 봐야 되죠. 둘 다 봐야 되죠. 그죠? 둘 다 증가하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한쪽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래야지 요 배당 성향이 변합니다. 그죠? 자, 1번.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에 비해 개인소득세율이 높아졌다. 배당소득세율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정책적인 그런 거니까 이게 그 장기적으로 이제 주주한테 이익이 되려면 이 배당을 줄여야죠. 그렇죠? 배당 소득세율이 높아졌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가 줄면은 배당 성향이 감소하겠죠. 단기 수익하고는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이건 유지된다고 보고 그렇죠? 배당 성향이 감소하는 거고 그렇죠? 감소하는 방향. 그다음에 2번은 이 자금 수급의 불균형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해. 시장 금리 상승하면 이제 자본 조달할 때 이 부채 조달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없죠.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이것도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로 매출이 급감해서 이익이 감소했어요. 그럼 이게 감소했죠. 이게 감소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는 이거는 이거죠. 일시적, 단기적, 단기 수익 변동 시에 현상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정배당 정책에서. 그쵸? 현상 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D는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익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배당 성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자, 4번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 효과인데. 그러면 배당을 줄여서 일단 자금을 확보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익은 현재 이익은 그냥 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익은 유지되고 배당은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사용이 투명해졌다. 그렇다면 이게 배당 정책 이론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이건 대리인 비용 얘기죠. 대리인 비용이 감소한 거죠.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그렇죠? 투명해졌으니까. 대리인 비용 감소했으니까 이제 그 현금 배당을 사실 많이 하면은 이제 특권적 소비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 감소한다. 그래서 배당의 긍정적 효과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 현금 배당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대리인 비용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현금 배당을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방향으로 배당 주식 이론의 관점에서는 현금 배당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단기 수익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건 유지되고 배당이 줄기 때문에 현금 배당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 성향이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안정 배당 정책 잘 알아야 됩니다. 2017년 30번의 1번 선지는 자, 일반적으로는 안정 배당 정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이고 2020년 31번의 B번 선지는 자, 또 안정 배당 정책. 자, 기업의 순이익이 급증할 때 배당 성향이 단기적으로 감소한다. 자,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그쵸? 아까도. 자, 풀이 요령은, 자, 요 공식을 생각해서, 자, 순이익이 급증하면 분모가 증가하죠. 근데 안정배당 정책은 이 급증했다고 해서 이거 늘리지 않잖아요. 고정이잖아요. 그럼 배당 성향이 감소하죠. 단기적으로 감소하죠.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 성향과 안정배당 정책의 관계 요걸 이용해서 잘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2024년 35번 요거 올해 문제죠. 2번 선지는 자, 일시적으로 변동이에요. 주당 변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문제예요. 안정화 정책. 그렇죠. 자, 배당의 자녀 이론은 이제 자녀 배당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뭐 이제 가정 뭐 있고 그런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쉬워요. 자, 배당 정책을 자본 조달 정책과 투자 정책의 부산물이다. 그렇죠? 부산물. 그래서 신규 투자 자금,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 중에 신규 투자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배당한다. 자, 요 두 개념만 알고 계시면 모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2007년에 이제 35번 문제는 자, 배당 성향을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자본구조가 있고 신규 투자, 뭐 기존 자본 위주, 뭐 세후 부채 비용,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 순이익은 25억이고 자, 그러면
자, 신규 투자를 할 건가 아닌가, 그 투자 규모, 그러려면 이제 내부 수익률법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먼저, 그, 신규 투자 안에 거부율, K0를 구해야죠. 그렇죠? K0죠. 이, 법인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후 부채 비교는 법인세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로우가 아니라 법인세가 있는 그 MM63이에요. MM58이 아니라 MM63이에요. MM58은 로우고 거부율이 MM63은 거부율이 K0죠. 그렇죠? 그래서 K0를 구해서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자, K0 구하면 K 나와 있고 세후 부채 비용이 그냥 주어져 있죠. 세후예요. 세후로 아예 주어졌다는 거예요. 착각하시 1마이너스 TC가 없어도 돼요. 정보가. 자, 그래서 구하면 11.25. 그러면 11.25보다 높은 게 A하고 B니까 22억이 필요하죠. 순이익인데 25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신규 투자 자금이 기존의 부채 비율 자본구조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죠? 유지돼야 되니까 22억 전부가 아니라 22억 곱하기 여기 50%죠. 50%를 곱하면 11억이 그 유보로 되는 거고, 그러면 25 빼기 10이라면 14억 원이죠. 이게 이제 배당금이야. 그런데 배당 성향은 이거죠. 14억 나누기 NI 25억. 그러면 0.56이 배당 성향이 됩니다. 2008년 39번의 5번 선지는 자, 시장의 불안정성이고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 재투자를 한 다음 순이익의 나머지를 배당하는 배당 정책이 바로 이제 자녀 배당 이론이잖아요. 배당의 자녀 이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도별 배당금 변동이 심해지죠. 배당의 자녀 이론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 31번의 D번 선지는 자녀 배당 이론, 배당의 자녀 이론 같은 말이고, 자, 수익성 기업이 높은 기업을 다수 보유한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배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를 다수 보유하는 기업이라면은 요 분모 배당이 낮아지죠. 유보를 계속 많이 해야 되니까, 유보 자금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용한 나머지를 배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은 투자기를 다수 보유하는 기업의 배당 성향은 요 분모가 낮아지게 되니까 배당 성향이 낮은 경향이 있죠. 그렇죠? 자, 배당 결정 시 고려 사항들을 한번 보죠. 자, 단기순이익, 유동성, 새로운 투자, 부채 상환 계획, 기업의 지배권, 사채권자의 제한.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요. 요 방향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 방향. 2017년 30번의 4번 선지는 자,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가 많다. 자, 이거죠. 이러면 반대 방향이죠. 저배당, 고배당이라서 틀린 거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배당 제도를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2자로 바꾸고, 여기는 1자로 바꾸고, 그래서 폐쇄일, 배당 기준일, 전날이 배당 락일이래요. 자, 이거, 실제로 이제 알아본 거예요, 제가. 그쵸? 배당 락일. 그렇죠? 이건 앞에서 배운 권리 락 주가, 권리 보주가. 이때는 이제 신주 배정, 신주 배정 기준일, 이때는 이제 배당이니까 배당 기준일, 그렇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제 3월 27일이면 전날인 3월 26일이 권리 락, 그렇죠? 권리 배당 락. 그 다음에 이틀 전인 요때는 이제 권리가 있다 그래서 권리 보주가 3월 25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재무관리적으로 중요하고요. 요거 3개월, 폐쇄 기준일부터 주초일까지 3개월. 예정 배당일 공시일 30일 전,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일 이때로부터 1개월.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마 시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자, 요거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리락 주가 이거 다 배웠고요. 자, 이제 14장 이제 마지막 주제, 이제 특수 배당 정책. 자, 요거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주식 배당, 자사주 매입, 주식 분할, 주식 평화.
자, 먼저 이제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이제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이제 주식으로 배당한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 수 곱하기 주가 한 주주의 분배 불변이다.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존 주주의 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의 장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유리한 투자 기회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시장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 주식 수를 늘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단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 압력이 가중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현금 배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란 불리한 신호가 된다. 이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되지만 이 현금 배당할 수 없다는 불리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발행되니까 이제 신주 발행에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 21년 34번 문제 주식 배당 그렇죠? 자, 기업 내부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인식 그렇죠? 아까 현금 부족하다는 인식 신호를 주죠. 부정적 효과고, 그 다음에 유보이익의 연구 자본화를 가능하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주의 부는 불변이다. 그렇습니다. 자, 주식 배당 주가를 상승시키는 하락을 시키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건 맞고요. 네, 주식 배당의 경우 발행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자사주 매입은 앞에서 이제 현금 배당과 동일하다. 효과가. 그걸 기억하시고. 자, 자사주 매입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주주에게 배당할 현금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감소해요. 그래서 나중에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겠죠. 남아있는 주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배당 정책이 일어나는 걸로 간주된다. 자,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중요한데, 자,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이게 감소하잖아요. 매입,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저 EPS가 NI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N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EPS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가치는 매입 금액만큼 감소하죠. 유보 금액이 자사주 매입에 사용됐다고 유보가 줄어드니까 자기 자본 가치는 감소하죠. 그래서 주가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돼요. 그게 이제 권리 부주가예요. 권리 부주가, 배당 부주가일 수도 있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기존 주주의 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주주의 부는 주가가 유지하기 때문에 이 권리 부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 권리 부주가 곱하기 N이 기존 주주의 부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주식 가격 또는 주주부에 미치는 영향은 자사주의 매입 가격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권리부 주가가 바뀔 수가 있다. 기존 주주의 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여기 유지가 된다면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시장 가격에 매입하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부는 불변인데, 근데 이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거를 매입해요. 그러면은 이 자기 자본 가치가 더 빠지겠죠. 예상보다 더 빠져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돼. 그렇죠? 이게 하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주주들의 부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 반대겠죠. 남아있는 주주들의 부는 증가한다. 근데 이제 자사주를 일반적으로 제목을 위해서는 시장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정상적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주주 부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사주를 시장 가격에 매입하면 이 배당 부주가가 돼요. 매입 가격이.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후의 주가도 이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이게 유지가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 자, 나아가서 이제 그 퍼와의 관계. 자,
만약에 현금 배당을 하면은 P0가 배당 락주가로 해가지고 이 EPS는 동일하지만 요 표가 낮아져요. 그렇죠? 자, 근데 자사주 매입 직후에는 이 P가 배당 부주가로 동일해요. 근데 이 발행 주식수가 감소해. 그렇죠? 자사주 매입했으니까. 따라서 이게 감소하면 EPS가 늘어나잖아요. 예. 근데 EPS가 분모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증가함에 따라 퍼가 감소해요. 그래서 현금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하거나 둘 다 퍼가 감소하죠. 예. 근데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동일한 수치만큼 퍼가 감소한다. 자, 이게 포인트죠. 예. 그래서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 배당을 지급할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 퍼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이 동일한 것은 주주부와 퍼다. 자, 추가적으로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할 때 감소한다. 그죠? 퍼가 감소한다. 이것도 외우세요. 그냥. 퍼가 감소하는 걸로. 자, 20년 31번 문제, 2번 선지. 자,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비교하는 거. 자, 현금 배당 시 EPS와 부채 비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자사주 매입 시는 EPS와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 자, EPS 부분은 맞아요. 현금 배당 시 EPS는 발행 주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해요. 예, 단기적 이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자사주 매입 시는 EPS가 발행 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EPS가 증가하죠. 그래서 EPS는 맞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보시면 이 배당이 이제 자기 자본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변동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부채 비율이 변동하지 않으면 이게 이건 맞아요. 자사주 매입 시는 부채 비율이 증가해요. 그죠? 자, 2001년 3번 문제는 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1번에 현금 배당은 EPS 변화가 없고 증가하고 맞죠? N이 줄어드니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장의 불안전성이 없다. 무차별하죠. 그렇죠? 이런 얘기 써놨는데 뭐 그 세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이잖아요. 세금도 배당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불안전성이 없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차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 직후와 자사주 매입 직후 주가 감소한다. 그렇죠? 아까 외운 거 감소하죠. 그렇죠? 감소. 그다음에 세금을 고려할 때는 현금 자사주 매입이 더 유리하죠. 세율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향후 자사 이익이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할 때는 그때는 요거 두 개만 비교하는 거니까 현금 배당보다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을 할 때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한다고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현금 배당 이제 외부 주주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줄여서 외부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거를 회피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해두면. 그래서 외부 주주 지분을 줄이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자사주 매입을 선호한다. 그렇죠? 자, 2006년 10번 문제도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할 때 현재 가격, 배당 부가격으로 매입한다. 그 다음에 정보효과 세금은 없다. 그럴 때 이제 요게 동일한 거, 아까 외운 두 개죠. 주주부하고 퍼. 그렇죠? DE.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문제가 주어졌지만, 자, 자사주를 현재 주가, 배당 부주가로 매입한다면, 그러면 매입 후에, 자사주 매입 후의 주가는 동일하죠. 배당 부주가. 요거 알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식 분할. 주식 분할은 주식 수를 늘리는 거예요. 쪼갠다고 그러죠. 그죠? 자, 총 지주지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증가하니까 EPS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하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 가치나 기존 주주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유로는 주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자, 2003년 23번 문제는 이제 주식 분할을 묻고 있는데, 자, 액면가는 10분의 1로 하락하는 거고요. 10대 1이니까. 그 다음에 장부상 자본잉여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예, 참고로 이제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참고로 주식 분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 기업 저유가는 변동이 전혀 없고 발행주익수가 10배 증가하죠. 예. 그 다음에 EPS가 10분의 1로 하락하고 주가도 10분의 1로 하락한다. 예, 맞습니다. 자, 11년 28번 문제는 현재 주가가 1,000원이고요. 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또 자사주 매입, 이거를 골고루 묻고 있어요. 자, 이거를 실제로 다 계산해 보는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요 숫자들이 다 맞는지 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유령은 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 분할 다 하실 수 있고, 자, 현금 배당도 다 하실 수 있고, 배당락 주가 1,000원에서 150원, 배당에, 총 현금 배당은 150에 12만원, 새로운 자기 자본은 80만원에서 12만원을 빼면 68만원인데, 62만원.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예, 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주식 병합은 주식 분할의 반대예요. 정확히 반대고, 예, 다른 이름으로 액면 병합이라고 합니다. 자, 발행 주식수가 그러면 반대니까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니까 EPS가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죠. 그렇지만 이 자기자본 가치나 기존 주주 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똑같다. 자, 주식병의 이유는 자, 주가가 뭐 100원밖에 안 되면은 기업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예,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자, 이런 이제 모든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을 자, 요약한 겁니다. 요별로. 자, 요거 뭐 암기가 뭐 이 표 자체를 암기하시기 어렵죠. 그렇죠? 예, 어렵지만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는 의미로. 그렇죠? 예, 비교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자,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 하에서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세금도 없고, 그래서 뭐 배당 소득세율, 자본시세율 차이도 없고, 또 이제 신주 발행비도 없고, 또 이제 거래 비용도 없고, 그죠? 예, 그럼 완전 지방 자본시장 하에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2008년 28번 문제는, 자, 퍼가 감소. 예, 그럼 뭐 빵 나와야 돼요.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이죠. 그죠? 그러면 A가 있는지 보시면 딱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A가 같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죠. 아까 표로 한다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나머지는 불변. 자, 18년 28번 문제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4번 보시면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시 퍼. 감소죠? 예, 증가. 요거 4번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예, 나머지는 예, 요거 표를 보시면 되고요. 22년 35번 문제는 자, 자사주를 시가로 매입하고, 그죠? 자, 옳은 거를 내가 선택하는 건데, 자, 자기 자본 가치가 하락한다.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아니죠? 자기 자본 가치 하락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예, 요거 두 개만 감소하고 나머지 불변입니다. 그렇죠? A가 틀렸고. 그다음 B는 저희가 외운 거,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퍼 감소. 예, B는 맞는 거고. 자, C, 주식 배당, 주식 분할로 EPS가 예, 이게 주식 배당도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식 분할도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EPS가 줄어들죠. 이게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 자사주 매입 및 주식 병합 후 EPS는 상승한다. 그렇죠. N이 줄어드니까 주식 병합도 N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EPS는 상승한다. 맞고요. 근데 현금 배당 자산 매입 주주분은 변함이 없죠. 예,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BD. 자, 마지막 2024년 35번 올해 문제죠. 4번 선지. 자, 완전 자본시장일 때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자사주 매입. 주주분은 변하지 않죠. 그죠? 정답.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